네, 안녕하십니까. 자, 넥스사이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큰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상승에 저는 이제 일단 틀려도 하락으로 이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무조건 또 하락이 아니죠. 방향이라는 게 일단 상승과 하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으로 보되,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크기를 봤을 때 충분히 뭐 욕심을 부릴 수는 있지만 더 상승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했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 위쪽부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저항이 시작되고 그 저항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 그리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락이 아니라 지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 다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것,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지지를 받느냐.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승과 하락과 조정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손실이 크고 하락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시는 자체가 좀 쉽지가 않고 상당히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고 또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할 때 손절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냉정하게 딱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후회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이 있어 후회를 하시던 안 하시던 그때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격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더 태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물론 나올 수 있죠. 물론 나올 수 있지만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아예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잘못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손실을 키우는 매매를 하세요. 분명히 매수를 한다라는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러한 개인들의 매매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는 것인데 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해요. 그럼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 넥사이언스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빠지면 손절 이렇게 해야지 올라갈 것 같아서 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점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또 이렇게 상승하겠지라는 판단.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글쎄요. 제가 뭐 주식을 뭐 올해 아주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수익을 잘 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동안에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 패턴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그림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도 이 빠질 확률이 좀 있겠구나, 올라갈 확률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수는 있다.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상승은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적 반등을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큰 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던 기술적 반등이 나오던 상승할 것 같다라는 것을 자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잡으시라는 거예요. 미리 잡으시려면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매수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저는 매수를 안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매수를 하고 싶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그게 손절에 대한 것과 수익이 나더라도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느니 기준을 잡고 그냥 매수를 하셔라.
이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외인과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와요. 그럼 당연한 게 뭐냐면 기준 이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나인대를 보면 처음 상단 쪽이 17,100원입니다. 자, 17,100원을 상단 쪽에 기준을 잡았었는데 한번 볼게요. 17,100원의 위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도 있다. 잡더라도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일단 저는 이제 빠진다. 근데 빠지는데 추가로 빠지는 건 어디? 이 상단과 색칠하는 위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상단 쪽이 17,100원이에요. 자, 17,100원. 오늘 모습을 보시면 어떻죠? 자, 갭 하락을 하면서 어디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올리고 다시 길게 빼죠. 자, 이 위치를 완벽하게 빼는 상황에서 어디 보세요. 이 기준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최고치로 터집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여기는 이 기준이 맞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일단 지나고 나서 오늘 모습을 보니까 제 기준이어서가 아니라 일단 이 위치가 이탈돼서 거래량이 왕창 터진 걸 봤을 때는 역시 기준이 맞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기준이 이탈되고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 그쵸? 근데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수와 또는 매도의 물량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던져진 물량이 위에서 많아요. 그러면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은 이제 높은 자리에서 빠질 때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서 자 과연 얼마나 상승을 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강한 상승을 보기 전에 일단 지금 이 음봉의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있을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 큰 상승은 어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이 색칠한 부분에 지지를 못했던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고 안착을 다시 해야지만이 과거와 같은 큰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사이언스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